자, 이제 무형자산 할게요. 시험 목적상 잘 안 나오는 건 여러분들 숙제로 좀 내겠습니다. 물론 기출문제를 통해서 몇 개는 할 거지만, 그럼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잊을만 하면 출제되는 거 연습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한 거죠, 이거는. 자, 이제 무형자산 이쪽 넘어갈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되게 주류예요. 지루함 그 자체입니다. 왜냐면 얘는 주구장창 이론만 거의 내요. 이론만. 그렇죠? 근데 시험에 엄청나게 출제해요. 매회 한 번씩 거의 출제한 것 같아요. 무형자산 이 정도 하셨으면 열심히 하시겠지? 말 깔고 왔으니까. 알죠? 근데 결론보다 진짜 지루하긴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셔도 인정. 물론 바로 감지 마시고. 자, 보시죠. 되게 좀 지루해요. 자, 무형자산. 그래서 얘는 몇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자, 무형자산이 갖추어야 될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최근에 잘 내고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무형자산은 당연히 비유동 자산이니까 장기간에 걸쳐라는 건 비유동 자산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목적 맞죠?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무형자산만이 갖추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1번하고 2번. 자, 2번. 자, 근데 여러분 회계를 하시다 보면 용어 자체가 진짜 어렵죠? 그렇죠? 왜 용어가 어렵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에서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회계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직역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특허권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 있어요? 특허권? 보신 적 없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사람들이 야 특허권 좀 사가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것도 모르니까 쟤는 뭐 안 보이는 걸 사? 맞죠? 약간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무런 개념이 없다면. 맞죠? 우리는 뭐 좀 약간 성장해서 특허권이라는 걸 사고 판다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린아이야. 뭐 어린아이는 갑자기 어른들이 막 특허권 안 보이는 거 막 사고 파는 거예요. 어른들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죠? 그래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법에 따라서든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든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권리잖아요. 그렇죠? 권리는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거래도 하고 특허권이나 저작권은 법에 따라서 또 인정을 해주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식별 가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힘드시겠지만 예로 냅니다. 시험에는 존재해야 된다라고 되지 않아요. 식별 가능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그냥 존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우리가 무형자산도 독특하게 특허권은 나밖에 사용 못하죠. 다른 사람이 그 특허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면 소송에 걸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형자산은 그 기업이 통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거니까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무형자산만이 갖추고 있는 특별한 특성이 돼요.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참 용어 진짜 제가 봐도요. 참 용어를 참 무섭게 만들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뭐냐면 여러분들 특허권, 우리 자산은 특히 대표적인 게 뭐 건물, 기계, 그 다음에 권리, 특허권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건물에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이득을 안겨주잖아요. 맞죠? 그걸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라고 불러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셔. 시험에는 절대 우리가 경제적 이득이라 되지 않아요. 알죠?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알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돈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특허권을 왜 여러분들 특허청에 왜 등록하겠어요? 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니까 그 기술이. 맞죠? 그래서 등록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요거. 동그라미 3번은 그냥 무형자산 아닌 나머지 자산도 동그라미 3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4번은 출제하지 않으니까 무시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의 특징이고요. 또 이제 무형자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걸 물어봐요. 다음 중 무형자산의 종류로 알맞지 않은 것은 또는 알맞은 것은. 자, 하나씩 해보죠. 반드시 암기 권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로 가실수록 간단한 거 설명 잘 안 해요, 선생님들이. 그럼 배우셨죠? 넘어갑니다 하고 좀 어려운 것들 위주로 또 추가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하니까. 자, 일단 영업권 설명하기. 영업권. 이름만 놓고 보면 영업할 수 있는 권리인가? 아닙니다. 일단 이름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영업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요. 이게 그 회계로 설명드리고 시험 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회계는 제대로 설명한다라는 거고 얘는 시험 목적상 어렵기 때문에 그냥 주구장창 제가 지금 색깔 표시한 것만 내요. 자, 뭐냐 혹시 여러분 합병이라고 합병? 합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질문인데? 합병? 그죠? 합병이 뭐예요? 그죠? 합치죠. 그러면 합치는데 예, 그냥 합쳐요. 그러니까 막 사파리는 여러분들 그 사자가 사슴 그 사냥할 때 야, 나 지금 사냥한다? 그죠? 너 사냥한다? 라고 알려주고 잡아먹어요? 아니죠. 몰래 잡아먹죠? 맞죠? 그럼 합병도 당연히 예, 힘 강한 회사가 힘 약한 회사를 그러니까 삼성전자 여러분 만약에 A라는 삼성전자 합병하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 그죠? 맞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힘 강한 회사가 힘 약한 회사 일반적으로 합병을 하게 돼 있어요. 했죠. 근데 여기는 사파리의 세계니까 힘 강한 애가 나의 노예가 되어라. 해가지고 힘 약한 회사를 잡아먹어요, 그냥? 힘 강한 회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합병할 때 나중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우리가 대가로 얼마를 지불했다 또는 주식을 얼마 발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꼭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알죠? 그래서 한번 이 영어권이 무슨 말이냐면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어떤 회사에 자산을 봤더니 그 회사의 자본 있죠. 자본을 봤더니 순수한 자산이죠. 자본을 봤더니 얼마밖에 안 되냐면 6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60억. 그럼 60억 주고 합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주고 합병을 했냐면 100억 주고 합병을 한 거예요. 100억 주고. 그럼 40억을 왜 줬을까요? 부자라 돈 남아 돌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돈 남아 돌아서. 그렇죠. 근데 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 종업원들 있죠.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회사라고 할게요. 그 반도체 회사의 종업원들이 요즘 특히 여러분들 우리 반도체 되게 미국에서 중국 많이 통제하잖아. 워낙 그 AI에도 많이 쓰고 보셨어요? 여러분 인공 챗봇인가? 뭐죠? 뭐 우리가 검색하는 게 아니라 야 요즘 잘 나가는 게 뭐야? 라고 치면 막 답을 다 해주잖아요. 걔가 챗봇이 맞죠? 그것도 있고 막 근데 여러 쓰이죠. 또 계속 여러분들 로봇에도 많이 쓰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기술도 유일한 핵심 기술을 종업원들 중에 몇 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가 또 그 회사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종업원하고 그 다음에 그 사장님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했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우수한 두뇌들 다들 막 기술 이쪽에는 되게 특화돼 있어. 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회사의 장부에 우수한 두뇌가 잡혀져 있을까요? 이 회사의 우수한 두뇌. 몰라요, 그건. 얼마인지 몰라요.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60억짜리가 아니라 100억짜리 같은데 해서 100억, 40억을 더 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40억 더 주고 샀죠. 40억 더 주고 산 거는 이 회사를 합병하면 우리 회사에 40억 준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우리 회사에 안겨줄 거라고 기대하고 사온 거예요. 그냥 사온 게 아니라 그거의 우수한 두뇌 반도체와 관련된 유일한 그 기술 가지고 40억 내가 더 준 것보다 더 많은 뽕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이 합병하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영업권이라고 하면 매력적인 회사를 더 주고 사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금액만큼 더 뽑아낼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영어권은 그냥 시험 목적으로 오시면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매력. 됐죠? 그러면 이제 시험 목적입니다. 자, 시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매력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진짜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게 객관적이에요? 아니면 내가 거울을 보고 나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어떡하지? 세상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렇죠? 이걸 또라이라고 뒤에를 맞죠? 당연히 매력은 외부에서 인정하는 매력만 인정하지 나 혼자서 나를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건 또라이예요, 또라이. 알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내부 창출 영어권. 이게 방금 사용했다지만 내부. 내가 나를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회계로 들면 뭐냐면 삼성전자가 매력적인 회사를 사지도 않고 우리 회사의 매력을 45억치를 전부 적는 거예요. 그럼 회계를 인정하지. 매력적인 회사를 사야 돼 무조건. 그게 뭐냐면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 즉 매력적인 회사를 대가를 주고 사야 되는 것만 인정을 하거든요. 아셨죠? 이게 방금 사례로 따지면 외부에서 나를 매력을 평가해줘야지만 인정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출제해요. 아셨죠? 이 정도로 출제하지 그 다음부터 출제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아셨죠? 이 정도만. 슬슬 지루하죠, 여러분들? 네. 가로 여기. 자, 산업재산권은요, 개정 과목은 아니고 우리가 이 산업재산권은 말 그대로 이 권리를 나 혼자밖에 사용 못해요. 남은 건드릴 수가 없어. 나 혼자만 쓸 거야. 알죠? 이런 걸 산업재산권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개정 과목 요 아래에 있는 애들이에요. 알죠? 그래서 뭐 특허권. 나 혼자만 사용할 수 있죠? 남은 못 건드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상표권. 이거 뭘까요? 상표권. 우리 학원으로 따지면 어떤 학원의 이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이라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A라는 회사, 미스터 피자 있죠? 그럼 미스터 피자가 다른 회사한테 미스터 피자라는 미피 있나요? 미스터 피자 있어요? 미피라고 하잖아요, 미피. 있어요? 미피 있나? 아직도? 있겠죠, 그죠? 피자를 먹으러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미스터 피자를 상표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빌려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상표권을 빌려줬다라고 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 회사의 이름을 쓸 수 있게. 알죠? 그것도 우리가 독점적으로 나만 쓸 수 있는 거죠. 그걸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실용신앙권은 특허권하고 좀 비슷한데 약간 실용적인 특허권을 좀 더 실용적이게 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특허권하고 차이는 많이 없어요. 실용신앙권하고. 그 다음에 의장권은 뭐냐면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나 혼자만 쓸 수 있는 거. 디자인. 그래서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 코카콜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페트병이 가운데가. 그래서 들어가 있죠. 그거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하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코카콜라 창업자분 있죠? 그 아내분하고 데이트할 때 아내분의 허리. 거짓말 아니냐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이네. 아내분의 허리가 이렇게 가늘었대. 이렇게. 알죠? 그거 보고 만들으셨대요. 실제로. 알죠? 그래서 그거 권리 있거든요. 독점적으로. 그래서 코카콜라 만약에 롯데 칠성에서 만약에 칠성사에도 이렇게 하면 그 의장권을 빌린 거예요. 코카콜라로부터. 코카콜라는 롯데 칠성한테 의장권을 빌려주고 대가 받은 거고. 이해되세요? 다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 시험 목적상은 개정권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요. 내가 컴퓨터 관련 문서 프로그램들 있죠. 걔네들을 구입하면 소프트웨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뭐 대표적인 게 내가 만약에 회계 프로그램을 한 2천만 원 주고 샀대요. 비쌉니다요. 실제 우리 시험은 다운받을 수 있지만 실제 실무용은 메뉴가 장난 아닙니다. 엄청 더 많아요. 실무용. 이거는 그냥 우리 시험 목적용이고 실제 업무하실 때는 한 2천만 원, 1천만 원 넘어가요. 일반적으로. 비싼 건. 알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수기로 하는 것보다
당연히 여러분들 2천만 원 주고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좀 더 정교하고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정교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효익이죠. 꼭 돈뿐만 아니라 뭔가, 빠르게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나한테 이득인 거죠. 이해되세요? 거기에 소프트웨어. 자, 그 다음에 임차권리금. 지금 어떻게든 빨리 할 노력 중이에요, 여러분들. 자, 임차권리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상가권리금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상가권리금? 네, 그걸 회계에서는 임차권리금이라고 들려요.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제가 저기 인계동 있죠? 인계동이 여러분들 저기 꽃집이 하나 있거든요. 꽃집이 코로나 전에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여기 인계동은 주로 뭐가 많아요? 그죠? 술집이 많아요. 맞죠? 술집이 많기 때문에 20대 쪽이 많이 오죠? 그죠? 그래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꽃을, 제가 저 말고요. 꽃집에 가서 꽃을 사요. 비싼데 사. 맞죠? 사요. 그래서 부자 됐거든요. 실제로. 여기 꽃집 아직도 있어요. 맞죠? 근데 거기가 여러분 또 위치 되게 좋아요. 위치도 딱 술집 그 딱 가운데 있어. 맞죠? 예, 맞아요. 그쪽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턱값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 임차권, 턱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기 인계동 사거리 있죠? 인계동 여기 사거리에, 거기서 꽃집을 하고 있어요. 알죠? 딱 사거리 잘 보이는데 꽃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근데 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1층을 내놨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저한테 대가를 주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임차인이 왜 기존의 임차인한테 대가를 줄까요? 그죠? 이런 좋은 자리를 내주셨어요? 맞죠? 해가지고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 더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한테 대가를 다시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돌려줘요. 터가 좋은 걸 내가 내놓다 보니까 기존 새로운 임차인 나한테 준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고 끝이야. 아싸, 개이득. 이건 개이득이죠? 이해되세요? 요런 거 우리가 임차 권리금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마치 이 영업권이 영업권은 그냥 매력이라 생각하시고 임차 권리금은 터의 매력. 터의 매력. 어떤 느낌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임차 권리금은 무형자산,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프랜차이즈, 이거는 우리가 GS 있죠? GS에서 물건을 그 가맹점에 줄 때 프랜차이즈라는 개정 과목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갑질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실제로 프랜차이즈가 개정 과목이에요. 이 정도만. 자, 그 다음 6번은 제일 중요해. 무형자산에서 얘는 심지어 실기로도 내요. 최근에 실기로 냈고요. 그걸 풀어볼 거예요, 얘는. 힘드시죠? 여기 할 때마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보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들은요, 내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연구하고 개발은 끊임없이 합니다. 심지어 자동차 회사도 지금은 어느 쪽으로 연구하고 개발 많이 할까요? 자동차 회사. 그렇죠. 전기차, 수소차 이쪽이 되겠죠. 맞죠? 전기차 곧 올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회사든 연구하고 개발은 끊임없이 하고요. 주로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비 지출이 많은 데가 어딜까요? 제일 많은데. 연구하고 개발비 제일 많이 지출하는데. 반도체? 물론 반도체도 많이 하긴 해요. 어디냐면 바이오 업체. 예. 제약회사도 맞지만 우리가 바이오 업체, 순수 바이오 업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걔네들은 일단 계속 써. 근데 한번 유렉하면 대박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례될 건 화이자, 모더나 그거 될 거예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코로나 백신 떠올리셔야 돼. 왜 이렇게 치를 떠세요? 자, 보시면. 자, 그러면 당연히 코로나가 터졌을 때 화이자, 모더나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야, 이제 대박이겠다. 이거 신약 개발하면. 맞죠? 그래서 엄청나게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연구를? 그 코로나의 성분,
제가 뭐 성분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얘가 뭐 호흡기 질환 쪽이라면서요. 맞죠? 그래서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연구하는 단계에서 썼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단계에서 쓴 비용을 연구비라고 불러요. 알죠? 그래서 연구비는 무조건 회계에서는 비용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연구 단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요. 맞죠? 극히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랬다가 여러분 혹시 임상이 몇 상까지 있는지 아시는 분? 임상이 전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상이 있고 2상이 있고 3상까지 3상. 그렇죠? 그리고 3상에서 제일 우리가 유레카 뭔지 아시죠? 유레카 하는 데는 미국 FDA 승인 얻은 유레카. 거의 제일 세거든요. 미국 FDA가 제일 제일 유명한 데요. 권위도 세고. 걔네들한테 인정받으면 세계에서 다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제일 세니까. 그러면 우리가 화이자나 모더나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분명히 임상 3상까지 간 애들 많아요. 맞죠? 임상 3상까지 가면 거의 여러분 환자들 몇천 명 모집해야 되거든요. 몇천 명 모집해서 한 70% 이상은 반응이 있어야 성공을 열어줘요. FDA 같은 데는. 그렇죠? 그럼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개발 단계에서 계속 썼겠죠? 썼는데 3상에서 많은 유효성을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걔네들 아싸 돈 벌 일만 남았다?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내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화이자나 모더나는 그때 어떤 계정 과목을 잡냐면 죄송해요. 암기해 주셔야 돼요. 개발비라고 잡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조상님들이 만든 거. 유일하게 B자로 끝나는데 비용이 아니라 자산인 게 개발비예요. 실제로 최근에 냈어요. 좀 안타깝지만 외워주시고. 아셨죠? 저도 이거에 반대 개발 자산이라고 좀 하면 돼요. 개발 자산. 그죠? 제가 힘이 있나요, 근데? 아무튼 외워주시고. 근데 화이자나 모더나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도중에 실패했죠, 여러분들. 또는 유효성을 입증을 못하거나 그럼 걔네들은 그냥 쓴 거예요. 쓰고 만 거예요. 성공 가능성이 없죠. 맞죠? 왜냐하면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까. 그럼 걔네들은 개발 단계에서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개발 단계에서 자산이 개발비라면서요. 맞죠? 그러니까 개발비라는 걸로 비용 처리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계정 과목 줬냐면 개발 단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우리가 경상개발비다라고 불러요. 지금 경상이 뭔지 아시는 분? 경상. 드립 안 칠게요. 경상도 했다가 난리 났거든요. 뭘까요? 경상. 늘상이라는 늘상. 경상적이다라는 게 늘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늘상 개발과 관련돼서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그렇죠? 좀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는 우리가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는 일반적으로 같이 일어나죠. 연구하면서 개발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서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묶어가지고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경상 연구 개발비가 다 비용이잖아요, 여러분들. 연구 경상 개발비는 입에 안 와닿아서 그래. 연구 경상 개발비보다 경상 연구 개발비가 입에 와닿아서 그래요. 어거진가? 그렇죠, 여러분. 연구 경상 개발비 이것보다는 뭔가 경상 연구 개발비 이게 좀 발음하기 낫잖아요. 그렇죠. 저는 맨날 이것만 해가지고 이게 더 익은 것 같아. 왠지.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연구 경상 개발비 저 되는데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발음의 편의성 때문에 그래 그냥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말 문제. 자, 여기 시험에 내요. 뭐냐면, 자, 내가 연구 단계도 아니고 개발 단계도 아니고 애매하대요. 이게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애매하대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전임상이에요. 전임상. 동물 가지고 실험하는 거. 그렇죠? 동물 가지고 실험하는 건 초창기의 활동일 수도 있고 연구로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람한테 바로 하면 그러니까 동물한테 하는 거거든요. 쥐나 돼지. 그럼 그건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계로 보냐라는 겁니다. 시험에 잘 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구 단계로 봐요. 자, 왜 그런지 설명. 여러분도 혹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진보 보수 말고 보수적으로 접근. 이게 되게 신중한 거예요. 신중.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채점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부분 점수가 있는데도 다 틀려버렸다라고 채점하는 분들이 계세요. 난 이거 다 틀렸어 이렇게. 되게 보수적으로 채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점수가 이익이라서 이 점수가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는 게 우리가 회계에선 보수주의다라고 보수주의. 알죠? 그 보수주의가 여기에 깔려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익을 낮게 잡는 건 뭐가 높으면 돼요? 이익을 낮게 잡으려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비용을 높게 잡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연구 단계는 방금 무조건 비용이었잖아요. 무조건. 근데 개발 단계는 무조건 비용은 아니죠. 자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했었지만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관계예요. 맞죠? 그래서 자산으로 잡으면 이익이 올라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용으로 처리해서 이익을 낮추는 연구 단계로 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보수적인 관점을 많이 배우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회계 1급에서는 얘밖에 없지만 아셨죠? 자, 좀만 참아요. 5분 나와서 5분. 5분 하고 문제 풀게요. 불쌍하잖아요, 지금. 많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워, 지금. 저요, 저. 자, 여기. 자, 무형자산의 상각. 자, 우리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사용하는 애들이니까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무형자산은 감가라는 말을 안 붙이고요. 상각이라는 말을 붙여요. 둘은 같은 거야, 같은 거. 그죠? 왜냐하면 무형자산은 낡아지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가라는 말 안 쓰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죠? 근데 그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유형자산은 우리가 자산을 차감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 알죠? 하지만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직접 까버립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잘 안 써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형자산에서 실기가 나왔다면 잔존가치 안 주더라도 여러분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계장치는 보이니까 다 사용해도 외부에 판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무형자산은 안 보이다 보니까 내용연수 끝나면 사간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맞죠? 물론 사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오 여러분들 혹시 바이오 시밀러라고 들어보셨어요? 바이오 시밀러?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유식한 척 해보려고 있어요. 그 뭐냐면 그 특허가 만료가 된 이제 의약품 있잖아요. 걔를 이제 복제한 약품이에요. 알죠? 그거는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특허가 만료됐으면 내용연수 끝났잖아요. 만료됐지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복제약 해가지고 팔면 또 대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존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극히 예외적인 사유로. 알죠? 하지만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요, 합리적인 방법을 쓸 수 없으면 정액법 사용입니다. 정률법 사용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기계장치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정률법 씁니다. 기계장치는 초기에 감가상각이 많이 하죠. 왜냐면 기계장치나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초기에 애가 쌩쌩해요. 쌩쌩하다라는 건 수익을 많이 창출해내니까 비용도 많이 잡자라는 논리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무형자산은 여러분들 그게 보여요? 초기에 애가 급하게 빠지고 나중에 적게 빠지는 게 보여요? 아니죠.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매년 똑같은 금액 좀 까자라는 정액법 쓴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을 알 수 없을 때. 아셨죠? 이거 좀 주의. 가끔씩 정률법을 사용한다라고 장난치거든요. 함께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요거하고 말 문제 풀고 좀 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인데 여기 우리가 무형자산은요.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됐죠? 암기사항에 이건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20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그냥 기준에 있는 문장이거든요. 알죠? 대신에 자, 우리가 어저께 내용연수는 경제적인 내가 이득을 얻는 기간이었죠. 근데 우리가 저작권은 내가 죽어서도 누가 이어받아요? 자식이나 아내 또는 남편, 배우자. 맞죠? 그럼 내용연수 20년 넘어가죠. 왜 그럴까요, 걔는? 그래서 법에이기 때문에 법에서 저작권은 몇 년 동안은 보존해 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법령 또는 자, 어떤 회사가요 특허를 40년 동안 빌려달래요. 상대방 보고 저 이 특허 좀 40년 동안 빌려주세요. 40년 동안 대가 드릴게요. 그럼 이건 내용연수 40년인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왜 20년 넘어갔어요?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는 20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자, 조심하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감가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리세요, 여러분들?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왜 그런지 압니다. 그죠? 같은 거잖아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시점에 바로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표정 지으시면 당연해요. 그죠? 그래서 사례 좀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기계가 미세먼지 많이 타는 거 알고 계세요? 기계가 미세먼지 들어가면 진짜 불량이 많이 생겨요. 특히 지금은 그렇지만 황사가 생기는 시기에는 더더욱 기계에 민감해, 먼지에 민감해, 기계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3월 달에 기계를 사왔어요. 그럼 취득한 시점은 3월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황사도 막 엄청나게 세고. 그래서 한 2개월 동안은 그냥 2개월 동안은 비닐로 싸버렸어. 알죠? 비닐로 싸고 5월부터 사용을 한 거예요. 알죠? 언제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5월부터요. 알죠?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사용하니까 까는 거라고요. 사용하니까 취득해서 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사용하니까 까는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생각해야지 구입한 시점부터 까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제가 지금은 예외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알죠? 장난 안 칠 것 같죠,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 장난 무지하게 쳐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풀고요. 쉴게요. 자, 교재는 어디로 가주시냐면 336페이지 336 336페이지 6번입니다. 6번.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336페이지 6번.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아요? 2번입니다. 2번. 왜냐하면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직접 차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써도 돼요. 쓰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써요. 알죠? 무형자산. 그래서 반드시는 유형자산일 때는 맞는 표현이 됩니다. 유형자산일 때는. 동그라미 1번 맞 식별 가능하고 뭐 기업이 통제할 수 있으면 이런 거. 동그라미 3번 무형자산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알 수 없는 경우는 정액법이라고 했죠, 여러분. 정액법. 동그라미 4번 맞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됐습니다. 우리 시험 목적상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이론은 좀. 자, 10분 쉬셨다가 우리 이제 9시죠, 9시. 9시에 마지막 교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좀 힘드시죠? 자산은 마무리됐고 이제 부채 들어갑니다. 10분 쉴게요.